이것은 방송이 아니라 잡담입니다. 우리나라 시사 문제를 주제로 벌이는 아무 말 대잔치이니 필요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아, 네. 일주일 만에. 네. 독일을 갔다 와가지고. 독일에 뭐 별 거 있었습니까? 베를린에 우리 윤기상 선생 올해 100주년 맞았다고? 네. 맞는다. 9월 17일이 100주년 됐는데 그걸 맞이해서 묘소 취재, 그다음에 생각 아니지, 자택 서가하셨던 자택 취재 베를린에, 그다음에 국제 윤상협회 회장 인터뷰, 그리고 겸사겸사해서 독일 요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갔잖아요. G20 정상회담 신한반도 평화 비전. G20 전에 독일하고 메르켈 총리하고 정상회담을 했지. 네. 그 이후에 동포 간담회, 그다음에 퀘르버 재단 초청 연설회, 이 두 가지에 참여하셨던 동포들 만나가지고 인터뷰했고, 그 정도로 하고 왔네. 뭐 동포 사회 여론은 좀 어떻습니까? 신한반도 평화 비전. 아니요, 일단은 저기 동포 간담회에 참가했던 분들은 두 가지더라고. 하나는 응원한다 이런 것도 있고, 네. 또 하나는 그 초청 대상들을 선정을 하잖아. 네. 초청장 발송을 하는데 지금 해외 공간, 제외 공간들이 다 박근혜 이명박 시절에 그대로라고. 아, 네. 그러니까 적폐들이 여전히 아직 온전하고 있는 곳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태극기 집회 나갔던 관변단체들 대표들 초대하고 뭐 이렇게 했었던 거야. 그래서 세월호 투쟁했던 분들, 또 탄핵 촛불 들었던 분, 이분들이 완전히 배제돼 있었는데 그나마 항의하고 제안하고 해가지고 한 10분의 1 정도는 들어가셨더라고. 아이고. 그럼 거기 뭐 신한반도 평화 비전 그 발표하는 자리에 앉아 계시던 분들은 다 태극기 집회하고. 그러니까 동포 간담회에는 상당수가 그런 분들이 초대가 된 거고. 네. 동포 간담회. 제외 공간들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야, 그러면 그 태극기 집회하면서 문재인 빨갱이 막 그러는 사람들. 그랬더니 건배 이번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 네, 정말. 네.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하나도 안 이상한 것 같아. 뭐 당연하게 내가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거 이제 외교 제외 공간이 여전히 이제 그런 상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것도 좀 바꿔야 된다. 그렇네. 하고, 네. 그다음에 응원도 하고 뭐 하시더라고. 그리고 신한반도 평화 비전 이거 관련해서는 뭐 직접 앞에서 들으셨던 분 얘기는 뭐 내용이 오락가락한다. 뭐 이런 평가를 하시고, 좀 안타깝다 뭐 이런 평가를 하시더라고. 저희 분석이랑 같네요. 거의 뭐 이제 DJ와 박근혜를 짬뽕했다 왔다 갔다 한다는 거니까. 네. 자, 하여튼 뭐 그 독일 갔다 온 얘기는 또 차차 또 다음 방송에서 풀어주시고. 또 나 오늘은 이제 오늘 새벽부터 갑자기 매우 위험한 기사가 하나 올라와가지고 이거를 눈이 번쩍 뜨였어. 다루지 않을 수 없는. 네. 이건 거의 뭐 태극기 휘날리며를 방불케 하는 21세기 버전. 북진 통일 이런 네. 이제 중앙일보에 김민석 군사안보 어떻게 돼 있냐면 직책이요. 이 사람이 김민석 군사안보 전문기자 겸 군사안보연구소장으로 돼 있어요. 근데 중앙일보에 그 연구소가 있나 보지? 네, 이 김민석 기자 이러면 다들 누구지 의아하실 수 있는데 예전에 국방부 대변인 하던. 그렇지. 네, 그래서 거의 뭐 아주 국방부의 입장을 철통같이 대변하던 그 인물인데,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제목이 이거예요. 미국의 대북 선제 타격 시 한반도 가상 시나리오. 그 내용을 보면 이겁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뉴욕타임즈에서는 하루 3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거다, 이렇게 가상전쟁 시나리오를 우려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과 다른 것 같다, 이런 지정들을 펼치는 거죠. 북한 장사정포와 북한 이른바 다련장포가, 여기 보면 이 김민석의 주장은 이거예요. 중요한 특징이 콘크리트 건물의 벽체를 뚫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의 정밀도도 이렇게 반경 300m, 명중 오차가 300m 정도 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맞추기 어렵다, 특정 포격을. 그래서
사실상 이것이 크게 그렇게 많이 죽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려할 게 아니다라는 거지. 그동안 지금 휴전선에 장사정포 뭐 수천 문이 있기 때문에 15,000문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 작살난다라는 것이 그동안의 보수 언론에서의 주장이었는데. 네, 이 사람이 지금 숫자 가지고 장난치는 게 있죠. 왜냐면 장사정포 그러니까 다른 사정거리가 상당히 긴 이를테면 이제 170mm 자주포 240mm 방사포 얘네들은 사정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은 한 60km 정도. 그래서 강남을 타격할 수 있는, 네 그리고 분당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휴전선 전방 부대에 있는 파주와 연천 그리고 이제 동두천에 있는 미군 기지 여기는 다 작살 나는 거고 그거는 이제 이 북한의 재래식 포까지 해가지고 총동원 시켜버리면은 뭐 5,000문 이상 되지 않습니까? 북한의 휴전선 배치한 포가 그거 말고 사정거리가 긴 이제 장사 뭐 걔네들의 경우에 타격력이 네. 그렇게 높지 않다. 네, 타격력이 네, 네. 그러면 경우에 강남 성남은 안전하다 이런 얘기야? 뭐 일단 주장은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강남과 그러니까 성남은 분당 성남이겠어요. 강남이나 분당을 얘기하는 것 같아. 송파와 서초까지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거기 사는지 모르겠지만 부자들이요 안심하라. 네, 아무튼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뭐냐, 별 피해 없다, 없을 수 있다라는 거고 지하로 숨으면 안전하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예도 들었어요. 어떤 예를 들었냐면 지난 연평도 포격전 당시에서도 북한이 170여 발의 포탄을 퍼부었지만 사망자는 3명밖에 없었다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사람이 팩트를 얘기하지 않아요. 북한이 거주지에 주거지에다가 포탄을 막 때린 건 없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부대 중심으로 해병대 부대에 집중적으로 포격을 했고 그리고 왜 주거지에 몇 발 떨어진 게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안상수가 와가지고 보온병 들고 이게 북한의 포탄 아니냐 그랬던 그 있잖아요. 근데 그 주거지가 그 예전에 좀 그런 주장도 있었더라고. 슈퍼마켓 하나를 때렸는데 거기가 옛날에 뭐죠? 군수 창고인가 했던 네, 거랬지. 거기 이제 군수용으로 사용되던 건물이었다. 그래서 네. 이게 업데이트 안 돼 있다. 그렇죠. 그 당시에 2000년 이후로 간첩을 안 보내놨구나.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그렇게 보면 아무튼 결론은 뭐냐면 이 사람이 대북 선제 타격해도 북한이 우리를 보복 공격할 때 별 피해가 없다라는 논리를 계속 깔고 있어요. 이게 상당히 위험하더라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지만 위험한 논리네. 네. 그리고 전면전으로 확대될 리도 없다라는 논리를 띄고 있어요. 지금. 왜? 6.25 전쟁 때는 중국이 북한과 하나의 전략적 동맹 관계를 체결하고 있지만 지금은 중국이 그렇지 않다. 중국이 지금 돈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굳이 전면전에 뛰어들 리가 없다. 계획을 하지 않을 거다. 이야기하고, 예. 우리가 기습적으로 북한을 공격했을 때 북한이 보복 공격을 준비하려면 2, 3주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때 국제사회를 동원해가지고 북한을 압박하면 된다. 이런 논리를 띄고 있죠. 압박을 하면 보복 공격은 안 할 거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결론은 뭐가 되느냐. 결론 표현하진 않았지만 논리적으로 보면 대북 선제 타격 하자. 예. 북한이 ICBM 가졌다고 하는데 한번 까자 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실상. 예. 야 미국도 그냥 이런 거 아니야? 미국도 그냥 군사 옵션을 테이블에서 배제하지 않는다 이런 정도 논리 아닌가?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도 이번에 신한반도 평화비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북한이 계속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도발이라고 표현했지만 이렇게 나오면 우리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어떻게 할지 모른다 우리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중앙일보의 김민석 기자가 대북 선제 타격해도 북한의 보복 공격에 우리 민간인이 대량으로 피해 볼 일이 없다라는 기사를 내는 거죠. 근데 이 사람 참 웃겨요. 자기가 진심은 또 다른 데 있다는 걸 은연중에 시위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북한의 장사정포 별 피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뒤에 한 가지 사례를 들긴 하더라고. 실제로는 미군 기지 위주로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도 있다. 그렇죠. 이 사람은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디를 공격할지. 실제로 전쟁이 붙었는데 맨 먼저 공격을 할 게 상대편 군부대를 공격하겠어요? 아니면 민간인 주거지를 공격을 하겠어요? 군부대를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맨 먼저 어디가 작살나겠습니까? 동두천에 미군 기지부터 시작해가지고 파주 연천에 이제 우리 국군 장병들이 위험에 처하는 게 기본이 되는 건데. 이 사람은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실제로 전면전 전쟁이 붙었는데 맨 먼저 공격을 할 게 상대편 군부대를 공격하겠어요? 아니면 주거지를 민간인 주거지를 공격하겠어요? 군부대를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맨 먼저 어디가 작살나겠습니까? 동두천에 미군 기지부터 시작해가지고 파주 연천에 이제 우리 국군 장병들이 위험에 처하는 게 기본이 되는 건데
이 사람 알고 있는 거지. 그래도. 어차피 강남과 분당에 북한이 강남과 분당에 포탄을 때릴 여유가 없잖아요. 때려도 청와대 이쪽으로 때리겠지. 주요 기지를 주요 기지를 때리겠지. 그래서 그런 용도의 이제 시각 민간인의 피해는 없고 그렇지만 미군의 기지는 작살나겠지만 어쨌든 민간의 피해가 없기 때문에 공격해 노린 남는 장사다 이런 건가? 그런 식의 이제 논리가 들어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죠. 상당히 은근히 미국이 저 기분 나쁘겠는데. 상당히 이제 예.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왜 북한이 핵시험했을 때 원유철이나 이런 당시 새누리당 멤버들을 보면 이제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되다라고 이제 막 분기탱천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잖아요. 이번에 북한이 ICBM 발사하고 나서 이제 남쪽의 군부 보수 세력들 중에서는 이제 대북 타격, 함 까자, 공격하자라는 논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 확고부동한 평화, 물론 이제 신한반도 평화 비전에 우리 정부는 오직 평화를 위해서 하겠다라고 입장을 내긴 했습니다만 북한의 제재도 외교의 하나의 종류로 간주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대북 압박을 기본적으로 얘기하면서 북한이 계속적으로 도발한다면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입장을 하면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다가 최근에 보면 이제 지금 국방부 장관 누굽니까? 한민구잖아요. 이제 바뀌었지. 예, 송영무로. 네, 이제 송영무 임명을 하긴 했지만. 야, 진짜 즐겼다. 한민구. 그죠. 한민구.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오히려 휴전선과 그리고 이제 남북 간, 북미 간 군사적 긴장, 북한과 한미 연합군이죠. 상당히 좀 위험한 거 아니냐 이게 오히려 현 시기에 북한의 혹여라도 이제 뭐 미국이나 남쪽에 이를테면 좀 이제 그걸 뭐라 그러죠? 강경파. 네, 강경파 입장에서는 북한의 기지를 한번 타격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실제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 같아. 실제로 뭐 네. 한번 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논리가 굉장히 빈약하다.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라는 거지. 네. 논리가 없어요. 국민들을 호도하는구만. 마지막에 그 한마디 하더라고. 실제로는 북한이 실제로는 미군 기지 위주로 공격할 거다. 그래놓고 앞에 장황하게 그죠?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마라. 걔들 거 쫄 거 없다. 걔네 포탄 콘크리트 관통도 못하고 적어도 아파트 동이 무너져 내리려면 아파트 한 동에 포격이 집중돼야 되는데 걔네들 그렇게 집중 포격 안 한다.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쭉 까는 거죠. 그래놓고 맨 마지막에 실제로는 미군 기지 공격할 거다. 진심을 마지막에 이야기한 거지. 그렇지. 알면서도 이렇게 까고 들어가는 게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김민석이 이제 국방부 대변인 출신이란 말이야. 그리고 중앙일보 하다가 이제 국방부 대변인 하다가 다시 이제 복귀를 한 거야. 그죠. 근데 중앙일보 요즘 계속 선봉대를 한단 말이지. 네. 대북 강경몰이 선봉대. 그래서 이게 좀 무슨 연관이 있는 것 같고. 미국에서도 지금 대북 선제 공격 얘기가 조금씩 나오긴 하는데 이게 전면화 되지는 않단 말이야. 네, 오히려 그 보수 주류층에서 북핵을 제한적으로 인정하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미국의 입장은 지금 의견이 갈리고 있는 거죠. 얘들이 지금 멘붕이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래서 애초에 강경파들은 함 까자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이른바 협상파로 불리는 사람들은 원래는 그 사람들이 하나의 단일한 의견을 가지고 북한을 상대했겠지만 지금은 대북 정책 자체가 제대로 풀리는 게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멘붕이 오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이제 맞다고 보고 그 과정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 위험성이 있다는 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미국과 한국의 이런 군부 집단이 모든 군부 세력이 전부 다가 북한을 선제 타격하자라는 내용으로 합의해 가지고 그게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 가지 주장들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여러 가지 주장을 하나로 조율하고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정치력이 없구만. 줄어든다는 거죠. 정치적 구심이 없네. 그러니까 공격하자라는 주장도 나오는 거고 대화하자라는 주장도 나오는 거 여러 가지 내용들이 같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한번 공격하자라고 하는 강경 세력들이 독자적으로 결행해 버릴 수가 있다는 거지.
군부랑 그다음에 CIA도 독자적으로 뭘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행정부 차원에 문재인 정부나 트럼프 정부 차원에서 공격은 절대 안 된다라는 확고한 입장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저지르고 보고하자. 원래 박근혜 얘기했잖아요. 선조치 후 보고하라고. 그래서 사실 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위험하다. 이 국내에서 중앙일보를 필두로 해서 전쟁 선동을 하고 있는 거구만. 그래서 그럴 수 있는 거죠. 실제로 휴전선에서 한판 붙고 선조치하고 나중에 보고해도 된다. 북이 먼저 공격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되니까 또. 자, 김민석 선제 타격 가능론인가 뭐야? 선제 타격 할 수 있다 해도 된다. 선제 타격 해도 된다론. 해도 된다론을 오늘 다뤄봤네. 자, 우리 주말 지내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봅시다. 주권방송이 미랄영농조합법인과 함께 우리밀라면을 판매합니다. 수입산 밀이 아닌 완전 토종 호밀과 안전뱅이 밀로 만든 건강한 우리밀 라면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어르신들께도 안심하고 요리해줄 수 있는 착한 라면입니다. 주권방송 홈페이지 배너를 클릭하셔서 착한 장터 페이지를 들어오시면 여러가지 종류의 라면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주문하시면 주권방송의 후원이 됩니다. 주권방송 애청자 여러분들께 안심하고 권해드립니다.